자, 이번 주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주기율표의 역사, 그리고 주기율표를 크게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 금속과 비금속. 그러면 금속의 대표 한 놈, 그리고 비금속의 대표 한 줄,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썼냐면 주기율표를 썼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기율표가 1번부터 20번까지 무슨 숫자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 무슨 숫자에 의해서 배열을 했어? 양성자 수에 의해서 배열을 했죠. 자, 사실은 맨 처음부터 양성자 숫자로 배열을 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율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입니다. 데베라이너. 자, 원래 라부아제도 있긴 합니다. 근데 데베라이너부터 할게요.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원소 3개만 딱 꺼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자, 얘의 원소의 원자량과 얘의 원소의 원자량을 딱 재봤거든. 근데 그 두 개의 평균값을 갖는 무슨 가운데 게 있더라는 거야. 아, 원소 3개가 어떤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해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조개 시초가 돼요. 조개 시초. 그쵸? 이렇게 조개 시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류렌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류렌즈가 있었을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애들 있죠? 예, 18쪽 애들. 얘네들은요, 잘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거의 빨리 발견됐을까? 늦게 발견됐을까?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때 류렌즈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걸 몰랐거든? 그럼 이거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봐봐. 도레미파솔라시 다시 도죠. 도레미파솔라시 도죠. 그래서 도에서 도까지 다시 돌아오는구나. 아, 한 옥타브와 같구나. 라고 해서 옥타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분이 중요하죠.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는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를 무슨 주기율표라고 하냐면 최초의 주기율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죠. 지금 원자 번호 양성자 순으로 배열했죠. 근데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했냐면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무슨 순서대로 배열한다?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가 누구의 숫자에서 결정된다? 양성자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모즐리. 지금은 모즐리가 만든 자,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가지고 바탕으로 기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하고 순서가 바뀌더라는 거야. 여기가 칼륨 자리가 들어가고 여기가 아르곤이야. 어머, 주기적인 성질이 달라졌잖아요. 같은 화학적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멘델레예프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예외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알루미늄 바로 뒤에 원자량 순서대로 계산해보니 여기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야, 여기 분명히 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알루미늄 뒤에다라고 해서 에카 알루미늄이다라고 얘기를 말해놓고 빈칸을 뚫어놓고 뭐 했어요? 예측을 해봤어요. 아마 다른 게 나오지 않겠니? 라고 예측을 했고 나중에 갈륨이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참 대단하시구나. 멘델레예프는 무엇을 했고 예외를 두었고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기율표는 누구 걸 쓰고 있어요? 모즐리. 무슨 순서대로? 원자번호, 양성자수. 자, 그러면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예요. 자, 쭉 넘어가시고 4페이지 오른쪽 가겠습니다. 1번에 뭐라고 써야 돼? 그치, 멘델레예프. 자, 뭐라고 쓴다?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63종의 원소를 무슨 순으로 배열했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자, 3번 원소 자리를 비워두고 무엇을 했다?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누구 거? 모즐리라고 생각하세요. 원소들의 성질이 무엇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어. 그치? 양성자.
양성자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고 원소를 무슨 순으로? 양성자수 순으로 또는 원자 번호 순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나열했다. 현대의 주기율표의 토대가 되는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복습합니다. 1번 주기율. 지금 현대의 주기율은 무슨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치, 양성자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당구장 표시예요. 뭐라고 쓸까요? 주기율이라고 써요. 주기율.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배열했다고요? 양성자수. 어우, 양성자 계속 나오네요. 자, 양성자 순으로 나열할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한다. 자, 1번 주기 가로줄, 세로줄. 그쵸? 가로줄.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까지 있어요. 자, 조기입니다. 무슨 줄? 세로줄. 1쪽부터 몇 쪽까지? 그치. 18쪽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같은 족 원소하고 가로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한자어야. 같다, 동. 그래서 뭐라고 한다? 동족 원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기율표를 딱 지금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했지? 그치.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순으로 배열을 짝 했는데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떻게 나눴지?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찡 나눠서 왼쪽에 있으면 금속, 오른쪽에 있으면 비금속. 누구 조심하세요? 수소 조심하세요.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속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걸 보겠다는 거야. 자, 일단 위치를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의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근데 사실은 왼쪽하고 가운데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여기 사이를 배운다 그랬어? 안 배운다 그랬어? 안 배운다 그랬죠? 거기 쫙 펴보면 다 죄다 금속이야. 아, 그래서 금속은 위치가 어디다? 왼쪽 가운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비금속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쵸? 오른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쵸? 우리 금, 은 생각해봐. 뭐야 다? 고체예요, 고체. 금속은 고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어. 얘는 액체야. 금속에서 대표 액체 하나 있고요. 비금속의 대표 액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 예외냐면요.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 그래서 우리 수은 온도계 알죠? 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의 상태가 뭘까? 고체 아니면 기체입니다. 자, 비금속은요, 고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탄소 있죠? 탄소. 자, 탄소. 여러분들 지금 샤프심 있잖아. 그게 샤프심이 무슨 덩어리냐면 탄소 덩어리야. 흑연이거든요. 그 상태가 뭐니? 고체죠. 그쵸? 고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기 중에 산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산소는 뭐예요? 기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액체인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액체인 애가 바로 누구냐면 얘 밑에 BR입니다. BR. 브로민이에요. 브로민. 브로민. 자, 브로민은요. 두 개씩 다니는 거 좋아해서 BR2라고 쓸게요. 자, 브로민만 액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순 액체, 브로민 액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잠깐 볼게. 금속, 얘들아, 금속 반딱반딱 빛나 안 빛나? 식이 없구나. 자, 금속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죠. 얘는 광택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 금속에 금은동, 철, 구리라고 했는데 텔레비전 있잖아. 텔레비전 전선. 그 전선 잘라보면 그 안에 뭐 있어? 구리선 있죠. 그쵸? 구리선 있습니다. 왜 거기다 구리선을 집어넣겠니? 전기가 잘 통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이게 금속의 특징이야. 자,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리 전선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금속은요, 무슨 성이 있어요? 뽑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호일, 쿠킹 호일 아니? 알루미늄 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박자가 얇은 거거든? 굉장히 얇게도 금속은 뭐 할 수 있어요? 필 수 있죠. 은박지. 그쵸? 얇게 필 수 있어요.
표짐성이 있습니다. 표짐성. 자, 뽑힘성과 표짐성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뽑는다. 이거를 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핍니다. 이거를 전성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거 전처럼 얇게 필 수 있다. 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비금속은 광택이 없겠죠. 그쵸? 당연히 비금속은 열과 전기 잘 안 통하겠죠. 당연히 비금속은 뽑힘성, 표짐성 이런 거 없어요. 쉽게 부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는 비금속이 있더라는 거야. 너희들 알고 있다. 들고 있다. 아까 들고 있었던 거 뭐야? 흑연. 자, 흑연. 샤프심 두 개 딱 빼보라고. 빼고, 자, 공부가 좀 힘들어. 돼지코 있잖아, 돼지코.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봐. 저게 온다니까. 하면 안 돼. 알겠죠? 저희가 비금속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흑연이 예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5페이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 왼쪽 가로 안에 무슨 원소라고 써야 돼? 금속 원소. 1쪽에서 13족을 금속 원소라고 하고요. 물론 수소하고 붕소 제외입니다. 자, 두 번째 14족에서 18족 얘네들 뭐라고 한다? 비금속 원소. 자, 금속 원소가 왼쪽 가운데 있대요. 왼쪽에도 있고 가운데 있대요. 자, 비금속 원소는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대요. 하지만 예외인 애도 있다라고요. 누구? 수소는 예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실온 상태. 금속은 뭐야? 고체죠. 자, 탄. 누구는 액체다. 그치. 수는 액체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비금속은요. 실온에서 뭐 아니면 뭐야? 고체 아니면 기체입니다. 탄. 브로민은 액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금속은 광택 있고요. 열 전기 잘 통하고요. 뽑힘성, 표짐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속의 특징과 비금속의 특징을 봤는데 금속 중에 대표 하나를 한번 한 줄을 이렇게 말을 더듬어 한 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맨 앞에 있는 애가 몇 쪽? 1쪽이었죠. 자, 1쪽엔 전부 다 금속만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조심하세요. 누구요? 수소 아니야. 자, 수소 아니야. 금속 아닙니다. 그래서 1쪽. 수소를 뺀 1쪽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뺀 1쪽 원소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수소를 뺀 1쪽 금속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해내라. 이 친구들은 반응을 잘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렀니? 비활성 기체라고 했죠. 자, 그럼 반응 안 하는 애 빼고 비금속의 그 가장 끝쪽에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예, 17쪽이죠.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쪽의 알칼리 금속과 17쪽의 금속 대표가 되겠죠. 금속 대표 하나, 비금속 대표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먼저 금속이래요. 상태는 당연히 뭐겠니? 금속이니까. 그치, 고체겠죠. 고체입니다. 누구는 빼야 돼? 수소는 빼야 돼요. 자, 얘는 상태가 뭐예요? 고체입니다.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얘네들은요. 광택이 있다 그랬지. 대부분 무슨 색이냐면 은백색으로 반딱반딱 빛나요. 근데 전부 다 은백색은 아니야. 구리 같은 경우는 무슨 색이야? 그쵸, 구리색이죠. 동색이죠. 근데 보통 우리 과학에서는 붉은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은요. 금색이잖아. 그치? 일반적으로는 은백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색깔 있어요. 색깔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보면은 이렇게 은백색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금속이잖아. 불꽃에다 갖다 대냐면 고유한 불꽃색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색도 있어요. 불꽃색. 불꽃 반응색. 불꽃 반응을 하면 색을 나타내더라. 불꽃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꽃색. 불꽃색이라고 쓸까? 그냥 불꽃색. 자, 그러면 각각의 색깔 한번 볼게요. 리튬은 무슨 색을 내는 줄 아니? 진짜. 빨리 놀아보자. 그치? 뭐예요? 빨간색. 빨리. 노나. 나트륨은 노란색.
보라색은 칼륨입니다. 그래서 특유한 불꽃색을 내더라. 빨리 논아볼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금속하면 느낌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무르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할 것 같잖아, 금속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 무르다? 자, 얼마나 무르냐면요. 그냥 칼로 직 베면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릅니다. 굉장히 무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작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작냐면 금속인데 물 위에 떠.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어떻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친구들은요, 반응을 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얘는 반응 잘 안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하겠죠. 그쵸? 반응합니다. 반응성이 매우 커요. 자, 반응성이 매우 큰데 누구하고 특히 반응을 잘하냐면 물하고 반응 잘하고요. 그리고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합니다. 자,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발한다. 폭발한다. 밑으로 갈수록 막 격렬하게 막 장난하게 반응하는 거야. 폭발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물하고 반응하면 폭발하는 건 폭발하는 건데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 얘가 물하고 반응하면 염기성이 되고요. 기체가 막 나와요. 폭발하면서.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자,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 나온다고요? 수소 기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성이 되냐면 염기성이 돼요. 염기성.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산하고 염기 배운 기억나죠? 그쵸? 염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염기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약. 자, 지시약을 사용하면 염기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염기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지시약은 뭐냐면 페놀 프탈레인입니다. 내가 물에다가 물 이렇게 있고 거기다 금속을 딱 집어넣었어. 콩알만큼 해야 돼? 아주 조금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변화를 봤더니 무슨 색이 되냐면 얘는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이 됩니다. 붉은색. 붉은색이 되더라는 거야. 아, 정말 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막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성냥불 있죠? 갖다 대세요. 수소 어떻게 되지? 타죠. 펑, 펑. 아, 정말 수소가 발생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 일단 나트륨이라고 해볼게요. 나트륨. 자, 나트륨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다 좀 해볼게. 자, 나트륨이 있는데요. 누구랑 반응을 했대요? 자, H2 물이랑 반응을 했습니다. 화학 반응식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이에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물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그러면 OH 마이너스, NA는 플러스 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자, NaOH가 되고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된대요. 나트륨이 하나 있고요. 나트륨이 하나 있어요. 괜찮죠? 자,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숫자 많이 만들어줬어요. 수소 4개 있대요. 그쵸? 4개. 자, 그럼 여기 수소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어. 그럼 앞에다가 2 있으면 수소 총 몇 개? 4개 되겠죠? 자, 산소 몇 개? 하나. 산소 몇 개? 산소 몇 개? 2개. 산소 몇 개? 2개. 자, 근데 나트륨이 2개 됐네. 앞에다가 2 써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화학 반응식 써본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물하고 반응해서 얘는 NaOH라는 염기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무슨 기체를 발생시켰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한대요. 자, 산소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금속이 산소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지? 반딱반딱했던 광택을 잃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뭐 했어요? 잃어요. 광택 잃어. 자, 광택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까? 자, 나트륨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누구랑 반응을 했냐면
산소랑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예,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Na2O가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개수만 맞추면 되겠죠. 얘 5 하나인데요. 앞에 2개 있대요. 앞에 2 써주면 되겠네. 2개. 자, 나트륨 몇 개예요? 총 4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물하고 반응하면 염기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광택을 잃는다. 이게 포인트야. 화학 반응식이 포인트가 아니야, 지금은. 자, 그러면 얘하고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물도 피해야 되고 산소도 피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보관을 할까?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되겠지. 산소랑 반응하니까. 그치? 그래서 어디다가 보관하냐면요. 석유 또는 액체 파라핀. 물 차단, 산소 차단, 파라핀. 네, 보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자, 반응의 크기를 한번 보겠다는 거야. 누가 반응성이 크냐? 리나 칼 중에 반응성이 큰 건 누구냐면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누구? 칼륨. 자, 리나 칼.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물 이렇게 딱 준비한 다음에 같은 알갱이 사이즈를 다다닥 집어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유가 있기는 해. 그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전자빛을 배우고 나서 잠깐 설명 그때 나중에 할게요. 자, 어쨌든 반응성은 칼륨으로 갈수록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그럼 이번에 얘네들이 무엇을 볼 거냐면 이용을 한번 볼게. 어디에 이용하는지. 자, 리튬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어요. 배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트륨은요, 여러분, 어디에 이용되냐면, 비누로도 이용이 되고요. 비누 만들 때 나트륨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온 상태로 들어있긴 하죠. 그래서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도 비료에 이용되기도 하고, 혈액 안에서 나트륨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알칼리 금속을 공부했고요. 그럼 비금속의 대표 누구 볼까요? 할로젠 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순서대로 그냥 보면 돼. 자, 얘는 세 가지 상태 중에 뭐였어? 고체였죠? 자, 그러면 할로젠 원소는 상태가 뭘까? 그걸 보자는 거야. 일단 한번 봐봐, 얘들아. 브로미는 상태가 뭐였어? 액체였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얘가 액체입니다. 자, 근데 17쪽은요, 하나만 더 외울게요. 누구냐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오딘. 자, 그러면 상태가 어떨까? 상태. 자, 먼저 얘는 액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액체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얘가 아래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점점 많아지지. 그러면 점점 가벼워질 것 같아, 무거워질 것 같아? 무거워지겠죠. 자, 무거우면 고액기 중에 어떤 거겠니? 그치, 고체죠. 그러면 얘는 상태가 고체야, 고체. 그러면 요 위에는 뭐가 될까? 그치, 가벼우니까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체도 있고요, 액체도 있고요, 고체도 있습니다. 기기액고예요. 기기액고. 그래서 얘는 고액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째. 근데 참, 얘들아, 기체냐 아니면 액체냐 고체냐 이건 어떻게 아냐면 녹는 점 끓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물은 어는 점이 또는 녹는 점이 0도씨,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요. 그러면 실온은 보통 한 25도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25도씨. 자, 그러면 아직 0도씨가 안 됐대. 그거보다 훨씬 더 차갑대. 그러면 지금 녹았어, 못 녹았어? 못 녹았죠. 그럼 고체겠죠. 그런데 이제 녹는 점보다 위로 갔어요. 상태가 뭐겠어요? 액체예요. 그런데 그 액체가 끓는 점보다 높아졌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기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지금 상온이 얼마? 실온이 25도래. 어디에 해당된다? 액체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고액고 다 있다. 기체, 액체, 고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특징. 얘는 무슨 색이 있냐면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다 거의 다 은백색이지만 불꽃색이 달랐잖아. 그런데 얘네들 자체에 색깔이 있어. 고유한 색깔이 있어.
자, 무슨 색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기억하니? 너네? 내가 이거 그려볼게. 이거 어디 갔어? 노란색이 필요한데요. 아, 여기 있구나. 자, 얘 누구였어? 염소였죠. 염소 색깔 어때? 노랗죠, 그쵸? 얘가 왜 노랗냐면 노란 풀을 먹어서 그래요. 자, 플로린. 자, 무슨 색이에요? 연노란색이야. 연노란색. 자, 그 다음에 염소 무슨 색 됐어요? 노란색 됐어요.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브로민은 무슨 색이 되냐면 젓갈색. 우리 브라더 젓갈을 좋아해요. 젓갈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이오딘은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입니다. 니네 보라돌이 알아? 보라돌이 두비. 그치? 아이오딘 보라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거 화학 결합을 배워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일단 지금은 알고 가자고. 그냥 대충만 알고 가자. 얘네들은요 혼자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알트라고 썼잖아. 얘네들은 혼자 안 다니고 2개씩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2개씩 알갱이가 모여 다닌다. 원자, 알갱이가 2개씩 다니는 분자다. 라고 해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성 볼게요. 얘도 반응 잘해요. 누구하고 반응 잘하냐면 쟤는 물하고 산소였죠. 얘는요 금속하고요. 수소하고 반응 잘합니다. 자, 금속하고 반응하면 그냥 화합물을 만든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금속, 나트륨이 있어요. 자, 얘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 NaCl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Na 몇 개 있어요?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l 2개, 얘 하나, 앞에 2, 그리고 앞에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볼게요. 얘는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 좋아하냐면요. 수소랑 반응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H하고 Cl하고 반응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되더래? HCl이 되더라는 거야.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라고 읽어? 염화수소라고 읽죠? 이거 뭐예요? 염산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는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 염기성이지만 이 친구는 수소와 반응해서 무슨 성? 산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반응에 누가 그러면 더 잘하느냐라는 거야.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라며. 2개 반대로 보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겠니? 얘는 아래로 갈수록 커진대. 슝. 그럼 얘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 그렇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위로 가면 자, 플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크게 되겠죠. 그렇죠? 플로린 2개씩 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F2라고 쓸게요. 자,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얘 Cl2, 그 다음에 Br2, 그리고 I2. 자,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볼게요. 이용. 플로린은 어디 이용되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치약이죠? 그쵸? 치약에 이용된다. 불소라고 들어봤니? 그치, 치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요. 염소를 어디다 집어넣었어?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물이 음파 하면서 소독. 얘들아 수영장 가면 염소 소독 냄새 나거든? 그치? 그 염소 물소독이다 보면 됩니다. 사실 BR도 물소독 같이 보셔도 돼요. 물소독.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브로마이드라고 들어봤어? 브로마이드? 연예인들 브로마이드. 그 브로마이드가 여기서 온 거거든? 브로민. 얘 어떻게 뭐냐면 얘는 그 사진 인화할 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서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얘는 물소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아이 다쳤을 때 소독약에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우리 5페이지까지 했죠. 6페이지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누구를 제외해야 된다? 수소를 제외한 1족입니다. 알칼리 금속에 수소는 제외해야 돼. 자, 그러면 리튬, 원소 기호 쓰자는 거야. Li, 가로 안에 Li 쓰면 되고요. 자, 나트륨, Na, 그 다음에 칼륨, 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알칼리 금속 그런 게 있는데요. 걔네들의 성질 한번 쭉 보시고요. 상온에서 고체다. 그리고 은백색이다. 빨리 노나 볼까? 불꽃색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뭐하다?
그치. 무르다. 무르며 다른 금속에 비해 물에 뜬대. 그럼 뭐야? 밀도가 작다. 자, 그러면 3번에 무르며 밀도라고 쓰면 되겠죠. 자, 반응성이 커서 누구랑 반응 잘한다 그랬어? 물과 산소. 산소와 물과 어떻게 돼? 커서 산소, 물과. 그렇지. 산소, 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뭐 어쨌든 산소, 물과 반응 잘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공기 중에 누구와 반응해요?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이 생성되고 결국 녹슨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금속의 광택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2번. 누구와 반응한다? 물과 반응합니다. 무슨 기체를 발생? 그치. 수소 기체를 발생. 수용액은 무슨 성? 염기성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 기체 확인 어떻게 한다? 불꽃 가까이 되면 펑 쓰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염기성 확인 어떻게 합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 붉게 변한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하고 산소 차단을 피하기 위해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 보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반응성 크게 봅니다. 리나칼.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용 리튬은 전지, 우리 핸드폰 전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지의 전극이나 전해질 이용되고요. 자, 나트륨은 비누, 혈액, 그 다음에 칼륨, 혈액 또는 뭐 비료도 되는데 그냥 혈액 정도만 합시다. 자, 3번. 할로젠 원소입니다. 자, 몇 쪽 원소예요? 그치, 17쪽 원소다. 플로린 어떻게 써? 이거 원소교 쓰란 얘기야. F 해야 되나? 자, 염소 Cl, 브로민 Br, 아이오딘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실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 맞고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확인하자고요.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는데요. 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자, 25라는 숫자는 뭐야? 끓는 점 마이너스 291보다 어때? 커, 작아? 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벌써 끓었다는 거죠. 그치? 벌써 끓었어. 마이너스 얼마? 이거 이상한데 숫자가? 어디 보자. 바뀐 것 같아. 자, 이거 다시 바꿔서 바뀌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지금 바뀐겨. 잘못 썼어. 아이고. 자, 어쨌든 플로리는 그럼 상태가 뭐야? 기체. 자, 염소도 기체, 브로민 그 사이에 있으니까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 상태가 뭐예요?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특한 색이 있다. 플로린 연한 노란색, 염소 노란색, 자,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외우셔야 돼요. 자, 얘네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투 쓴 거예요. 4번. 반응성이 커서 이번에는 누구랑? 금속과 누구? 수소와 반응한다. 수소하고 금속이라고 해야지 말이 맞나? 자, 수소와 금속과 반응 잘한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금속과 반응해서 화합물 생성한다. 됐죠? 자, 2번 수소하고 반응해서 무슨 성? 그치? 산성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요? 플로린으로 갈수록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용. 자, 플로린 뭐예요? 치약. 자, 염소 뭐예요? 물소독. 브로민. 이게 그거야. 그 사진. 감강제. 그냥 물소독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아이오딘은 뭐예요? 상처 소독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 다쳤을 때 상처 소독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가 끝났냐면 6페이지까지 끝났거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전자 배치를 할 거야. 자, 전자 배치 좀 중요하니까 원자 번호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워서 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특징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2주차 수업 고생했습니다.